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72만원이고요.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요. 시장에 비해서는 수익이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간만에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가 대다수의 종목들이 동시에 거의 다 상승을 해버리면서 골고루 쭉 올라가니까요. 제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가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요게 그 전날 빠졌는 것만큼 되돌아 올라왔습니다. 이게 차트로 보면 다우지수인데요. 그 전날 2점 몇 프로 빠졌다가 2.66% 딱 들어올리니까 요 위치까지 거의 딱 왔죠.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으네요. 한 2.4% 빠졌다가 2.6% 올라가는 요런 느낌으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 요걸로는 조금 약했죠. 왜냐면 빠진 만큼 돌아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국내 증시는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는 좀 약했는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국 증시 상승했는 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갭으로 많이 뜰 건 아니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조금 누르다가 나스닥 선물이 2% 상승한다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상승할 것 같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쭉 꾸준하게 올라가서 1.57%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제가 지금 최근에 이거 줄 꺼놓고 요 정도 선은 지키고 위쪽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자면 바닥을 찍고 외바닥으로 들어올려 갖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바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힘이 좀 강하다. 위쪽으로 상당히 힘이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1차적인 반등치만큼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계속 보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증시 올라가는 이유를 또 봐야 되겠죠. 그 전날 빠졌을 때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2.48% 빠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면서 파월 연준의장을 해임시키는 쪽에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장까지 트럼프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미국 증시에서 다 돈 빼 뭐 이런 느낌 탈미국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쭉 빠지니까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렇게 되니까 쭉 빠지니까 이거 내가 연준 회장한테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바로 그냥 복수를 해갖고 쭉 빼버리거든요. 빼니까 이게 이대로 놔도 연준 회장 해임시키면은 이거 깨고 내려가 버릴 불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지금 중국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관세 전쟁해야 되는데 뭐 책임 떠넘기기 하려다가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거 이제 되돌리려면 했던 말을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뭐라고 했냐면은 파월 연준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 애당초 난 퇴임하려고 안 그랬다. 이렇게 이제 바로 싹 뺐죠. 빼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다. 뭐 대화할 것 같다. 뭐 대화로 풀릴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렇게 관세가 과하게 때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취하니까 이제 두 가지 악재였죠. 연준 회장에 대한 해임 부분에 대한 악재, 그 다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부분에 대한 악재, 이 두 가지가 다 완화가 돼버리니까 증시가 되돌아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2% 가까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라고 갖고 또 무슨 소리 할지는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사람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시장이.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한 뭐 5시나 6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꼭 챙기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을 겁니다. 뭐 말했다 그러면 약재면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웬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전부 다 시장에서 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살아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위쪽 다 맞는데 문제는 시장이 올라갈 때 내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면 꽝이다. 그래서 종목을 찾기에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도 뭐 시장이 1.57% 올라갔는데 제 수익은 그냥 6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종목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요. 자, 그다음 오늘장 테마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정책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또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돈이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긴 봤습니다. 그 전남 쪽에 거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인가 모르겠는데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 단지해 가지고 원전 2기 분량에 해당하는 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막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원전 2기 정도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풍력을 깔려면 도대체 바람개비를 몇 개를 깔아야 되느냐? 그럼 그 많은 바람개비를 전선으로 다 해저에 연결하려면 해저 케이블 전선주 대박 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직까지 설치 안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저 울산 앞바다에 그 있잖아요. 우리 그 가스전 있는 그쪽에 또 이 전라도 쪽에는 바람이 잘 안 불었어요. 이제 좀 먼 바다에 가야 된다 해갖고 울산 쪽에 거기에 그 우리 그러니까 가스전 있는 거기에다가 풍력만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또 문제가 뭐냐면 수심이 깊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잘 안 돼갖고 네덜란드인가 어디 그 물에 띄우는 그 제가 이걸 다 아는 거 보면 그 당시 때 그런 그 공약이 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었겠죠. 물에 띄워가지고 그냥 띄워놓으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띄워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끈으로 바다 밑에다가 고정시켜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다에다가 그 바람개비 띄워가지고 그런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만드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유지보수하려면 하다못해 풍력 그 바람개비 그 날개도 닦아줘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쪽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바람이 또 그렇게 안 불잖아요. 제주도 이런 데는 또 좀 불지 모르겠지만 별로 바람도 안 부는데 그거 해가 출력이 제대로 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관리도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적당히 하는 건 이해합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제주도 도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정도의 어떤 풍력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되는데 원전 2기 분량을 전라도 앞바다에다 쫙 펼쳐가지고 막 이런 상으로 그렇게 하면 황해 바다에다가 전부 다를 그냥 풍력을 다 깔아버려갖고 원전 다 없애보고 그냥 풍력 다 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자꾸 나오고 있었어. 너무 공약 남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해갖고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가온전선 꼬리 달고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또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풍력 단지 이러니까 이제 정책 테마주다 해갖고 상한가 2방짜리 이러고 막 갔는데 보기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이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이 이제까지는 증시가 급락을 하는 그림이 나가지고 미증시가 빠지니까 국내 증시가 횡보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량주 매수하기 힘드니까 이럴 땐 테마주다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타이밍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매일마다 공약을 내고 하니까 퓨리어사 AI 해가지고 4x4가 상한가를 계속 치니까 이게 돈 된다 싶어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 미증시가 살아나버리고 국내 증시가 상승해버리니까 낙폭과대 우량주 이래가지고 뭐 SK하이닉스 막 올라가고 그다음 뭐 현대차 기아차도 올라갔을 거야 아마. 기아차 뭐 3.7% 이렇게 이제 우량주가 다 반등하니까 이거 우량주 쪽으로 돈이 가는데 테마주 쪽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쪽도 빼갖고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테마주가 힘을 잃고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힘을 잃어가지고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x4 거의 한가 수준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 뭐 이 퓨리오사 AI 관련한 종목, 그 다음 웹툰 관련 종목 뭐 이런 거, 그 다음 하다못해 어제 급등했던 폐플라스틱 그 관련죠. 삼성물산은 상한가 땡겨졌습니다. 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땡겨놓은 것 같고, 얘 땡기고 나머지는 뒤로 밀렸습니다. 한국패키지. 이제 어제 잡은 사람들이 막 차 탄 거죠. 정책 테마주는 최소한 상한가 두 번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갭 뜨는데 어제 상한가 만들어 놓고 오늘 갭으로 떨어져 갖고 갭으로 떨어져 갖고 뭐 하다가 지금 뒤로 빠져버리죠. 에코바이오는 심지어 상승으로 전환시켰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싹 땡겨올리면서 털어먹고 빠져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잡은 테마는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오리엔트 전공 이런 종목들 뒤로 내려오죠.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음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좀 그렇다. 오늘은 또 저것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네 번째 주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날이 안 좋았어요. 통과됐으면 대선 주자니까 급등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경선 떨어질 줄 알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만큼 다시 빠졌죠. 빠졌는데, 나경원 의원을 이기고 통과를 해버렸어요. 네 번째 주자로 통과해버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정치 테마주를 다 죽으니까 올라가려다가 뒤로 밀려갖고 뭐 약밥순 정도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정치 테마주는 좀 쉬고 우량주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 쪽에 가가지고 수소 에너지 공약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한 종목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를 제가 좀 봤는데요. 뭐 움직인 건 지금요. SPL셀 이 종목이 대장으로, 대장은 항상 세력들이 끌어올립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관계 범한 퓨얼셀, 이 퓨얼셀 달린 게 이게 좀 더 수소 관련주 쪽에 대장격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별로 믿을 게 못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좀 오래됐죠. 그때 현대차 방문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소차 개발을 위해서 그때 하여튼 한 3,400조 투자였을 겁니다. 2050년까지 뭐 300조 투자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어요. 막 날아다니는. 그때 이 종목들 중에 되게 막 급등했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들썩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하니까 이 월봉으로 보면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이때가 그런 뉴스일 때인 것 같고요. 이쯤에 급등했다가 뒤로 쭉 밀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소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수소 에너지는 필요하긴 합니다. 에너지는 수소차가 아니니까 수소차는 지금 트럭 같은 이런 쪽에 주로 쓰이고 전기차가 승용차는 전기차가 주로 주를 이루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게 제가 보기에는 부산 쪽에 트럭 차고가 있으면 거기에 수소 만땅 채워가지고 서울의 차고지까지 가면 되죠. 가갖고 내려놓고 또 충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승용차로 수소로 해가지고 막 가기에는 지금 수소 충전소도 많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계속 다니면서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자꾸 이렇게 쓰면 약발 떨어집니다. 이제는 약발이 좀 떨어지죠. 처음에는 퓨리오사 AI 해갖고 막 탁 하니까 4x4 막 상한가 막 날아가고 역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또 이제 웹툰 해갖고 또 한번 들썩하고 폐플라스틱 하니까 또 놀래가지고 폐플라스틱 하니까 어디가 붙죠? 찾지도 못하겠네요. 이거 어디였지? 있죠? 쫙 올라가는데 이제는 이제 좀 약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계속 못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돌면 이게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공약해가지고 모든 테마가 급등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증시가 5천 이상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한번 탁 들면 삼성전자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날 현대차 가갖고 또 한번 탁 하면 차 한 대 탁 타면은 또 상한가 가고
뭐 포스코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대한민국 그 테마별로 전부 가갖고 한 번씩 들면 전부 상한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주식이 폭등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가면 처음에는 먹히다가 그 다음에 가면 뭐 덜썩하다 그냥 덜썩하다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시장이 좀 좋아져보고 나면 뭐 꼼짝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이제 이땐 털어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 종목 가지고 있다가 그 정책 공약 딱 나오면 쭉 올라갈 때 털어먹고 쑥 빠져버리는 꼬리 달고 꼬라박는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전선 관련주들 뭐 전기 어쩌고 하니까 쭉 올라가 여기까지 갔다가 좋은 기회다 이러고 다 털어먹고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때에 따라서 다르다. 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이 길어지네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종목만 간략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못 올랐는데 일단 인근우드랩하고 이차한불인데요. 이차한불은 그 시진핑 방한할 때까지 계속 홀딩이기 때문에 100만원 그대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대로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그루드랩은 그 오늘도 조금 약했는데 일단 급등할 때 절반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그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뒤로 밀릴 때 같이 따라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들은 관세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인그루드랩은 관세 부분에서 자유롭죠. 공장이 미국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걸 못 알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는데 일단은 절반 이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관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 가지고 있었던 게 어제 그 부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부분 일단 어제 움직였을 때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동기어가 18% 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우듬지팜이라는 이 종목이 거의 한 20%대 올라갔었어요 어제. 이게 농업 관련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농업 육성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 올라가니까 우듬지팜 올라가니까 대동기어도 농기계니까요. 등달아서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등달아서 올라가는데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의 대화를 제의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져 갖고 여기까지 대장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듬지팜이 약간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아침에 땡겨 올려버렸어요. 아침에 요렇게 눌려있다가 확 땡겨 올리니까 대동기어가 내가 대장이다 이러고 이제 더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 실제로 오늘 움직임은 SG가 더 강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밀어올렸어.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면 SG가 거의 대장격인 종목. 왜냐면 SG는 원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 뉴스도 있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에 실제 도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콘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 2,000원대 진짜 몰빵하면 해볼만 했는데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100만원 잡았고 현재 100만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일단 SG 100만원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은 어디 200만원 3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 줄였습니다. 100만원 줄여가지고 일단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재건주는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제렌스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그 트럼프 특사가 지금 러시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 자리면은 좀 홀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전진건설 로봇 200에 SG 100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4종목이었고요. 오늘 추가로 2종목 더 잡았습니다. 칩셋 미디어 100만원 잡았고요. 이거 잡았던 거는 반도체가 오늘 대체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데 다른 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칩셋 미디어를 지난번에 잡았다가 칩셋 미디어 위에 올려놨죠. 칩셋 미디어를 지난번에 여기서 잡아갖고 14% 수익 한번 냈던 겁니다. 냈고 다시 팔아버렸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팔았는데 오늘 다시 돌리길래 여전히 위쪽으로 가는 힘이 남아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100만치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매물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이 매물들이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 시장이 좋아지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거 그냥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한 종목 잡은 게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지금 오늘 비트코인이 93,500달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 반등하면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는 좀 엇박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하지 싶어가지고 아침에 보면 대부분 다 여기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털어먹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고 막 들어가면 물립니다. 물려 손절하고 나면 다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그냥 길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밀리더라도 비트코인이 급락해버리면 다시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력이 땡겨 올리고 싶을 때 급등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날 언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치 잡았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니까 이 종목을 잡은 겁니다. 뭐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요런 거, 요 정도로, 추가로 잡았고, 오늘은 현금 없습니다. 그냥, 872만원 풀베팅으로, 다 잡았고,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제가 좀 계획이 어디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내일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방송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폰으로 그냥 시세만 확인하는 정도 하고 방송은 월요일 날 돌아와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대응 잘 하시고요. 일단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